안녕하세요. VS 코드 익스텐션으로 만드는 나만의 AI 코딩 도우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S 코드 익스텐션 API를 활용하여 인라인 코드 제안, 코드 액션, 단축키 등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AI 통합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전 예제와 함께 구성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VS 코드 익스텐션 API의 기본 이해부터 시작하여 익스텐션 기본 구조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인라인 코드 제안과 제안 프로바이더 구현 방법을 배우고 코드 액션 프로바이더와 퀵 픽스 자동화를 다룹니다. 이어서 단축키와 명령 팔레트, 컨텍스트 메뉴 통합을 살펴보고 실제 익스텐션 개발 실습과 실시간 코드 완성 구현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AI 통합 전략과 배포 및 최적화 방법을 알아봅니다. VS 코드 익스텐션 API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VS 코드 에디터를 확장하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본 에디터에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일된 에디터 플랫폼 위에서 작업할 수 있어 팀 전체가 동일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과 익스텐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VS 코드 팀이 제공하는 강력한 기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익스텐션이 필요한 이유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텐션이 없던 시절에는 개발자마다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며 협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비물, 누군가는 이맥스를, 또 누군가는 서블라임 텍스트를 쓰면서 설정을 공유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익스텐션 API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팀 전체가 동일한 개발 환경을 공유하고 커스텀 기능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전용 도구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익스텐션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익스텐션의 시작점인 익스텐션, TS 파일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VS 코드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이것이 모든 익스텐션 API의 시작점입니다. 다음으로 액터베이트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익스텐션이 설치되거나 VS 코드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며 명령어 등록과 이벤트 리스너 설정을 담당합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콘솔에 활성화 메시지를 출력하고 커맨드 즉 레지스터 커맨드로 새로운 명령어를 등록합니다. myxt hello 명령어가 실행되면 정보 메시지를 표시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스트의 서브스크립션즈에 등록한 명령어를 추가하여 익스텐션이 비활성화될 때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합니다. 디액터베이트 함수는 익스텐션이 비활성화될 때 리소스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드 구조를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액터베이트 함수가 핵심입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익스텐션을 설치하거나 VS 코드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등록하고 컨텍스트에 추가하여 익스텐션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억하세요. 첫째, VS 코드 모듈은 모든 익스텐션 API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액터베이트 함수는 익스텐션 초기화를 담당합니다. 셋째, 디액터베이트 함수는 리소스 정리를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익스텐션 개발의 기본은 마스터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익스텐션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원들이 컴포넌트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익스텐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어 하나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자동 생성하고 팀 컨벤션에 맞는 폴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내 전용 익스텐션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팀 컨벤션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인라인 코드 제안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해 보셨다면 익숙하실 겁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중에 회색 글씨로 자동 완성 제한이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탭키를 눌러 제한을 수락하거나 무시하고 계속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핵심은 프로바이드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즈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에서 실시간으로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적절한 제한을 생성합니다. 인라인 제한 프로바이더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코드 모듈을 임포트하고 AI 인라인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이 클래스는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프로바이드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즈 메서드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다큐먼트는 현재 편집 중인 문서, 퍼지션은 커서 위치, 컨텍스트는 추가 컨텍스트 정보, 토큰은 취소 토큰입니다. 메서드 내부에서는 먼저 현재 줄의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다큐먼트, 라인헤트로 현재 줄을 가져오고 서브스트링으로 커서 위치까지의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이것을 프리픽스 변수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getAI 서그제스찬 메서드를 호출하여 AI API로부터 제안을 받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을 생성하여 반환합니다. getAI 서그제스찬은 실제 AI API를 호출하는 프라이버트 메서드로 여기서는 간단히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픈AI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만든 프로바이더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액터베이트 함수에서 레지스터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여 프로바이더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 언어나 모든 파일에 대해 제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입스크립트와 저바스크립트 파일에만 적용하고 싶다면 언어 아이디를 지정하면 됩니다. 모든 파일 타입에 대해 등록하려면 별표를 사용합니다. 또한 여러 프로바이더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입스크립트용 프로바이더와 파이썬용 프로바이더를 각각 만들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코드 액션이란 무엇일까요? VS 코드 에디터에서 노란색 전구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퀵픽스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전구를 클릭하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임포어트 문을 자동으로 추가하거나 타입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코드 액션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코드 액션은 보통 진단 시스템, 즉 다이어그나스틱과 연계하여 작동합니다. 자동 수정, 리팩토링, 최적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액션 프로바이더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코드 모듈을 임포트하고 AI 코드 액션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코드 액션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로바이 코드 액션즈 메서드는 4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다큐먼트는 현재 문서, 레인지는 선택 영역, 컨텍스트는 진단 정보를 포함한 컨텍스트, 토큰은 취소 토큰입니다. 메서드 내부에서는 빈 액션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다이어그나스틱스를 확인하여 에러가 있는 경우에만 액션을 제공합니다. 코드 액션 객체를 생성할 때 제목과 종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퀵픽스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에디트를 생성하여 실제 수정 작업을 정의하고 액션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배열을 반환하면 사용자에게 전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진단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액션은 보통 진단 시스템과 함께 사용됩니다. 다이어그나스틱 컬렉션을 만들어 코드의 문제점을 표시하고 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코드 액션으로 제공합니다. 진단 시스템은 4가지 수준을 지원합니다. 에러, 경고, 정보, 힌트가 그것입니다. 각 수준에 따라 다른 색상의 밑줄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또한 전구 아이콘으로 시각적으로 표시되며 문제 패널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문제 패널에서 모든 진단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와 명령 팔레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컨트롤 더하기 Shift 더하기 P를 눌러 명령 팔레트를 열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JSON에서 단축키를 설정하여 특정 키 조합으로 즉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를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맨드 레지스터 커맨드를 사용하여 명령어 id와 콜백 함수를 등록합니다. 패키지 JSON에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여 명령 팔레트에 표시되는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바인딩즈 섹션에서 단축키를 설정하면 사용자가 키보드만으로 빠르게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등록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커맨드 레지스터 커맨드로 myExt 레팩터 명령어를 등록합니다. 콜백 함수는 비동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액티브 텍스트 에디터로 현재 편집기를 가져옵니다. 열린 파일이 없으면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고 종료합니다. 실렉션 속성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을 가져오고 getText 메서드로 선택된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그 다음 콜AI 리팩터 함수를 호출하여 AI로 리팩토링된 코드를 받아옵니다. 에디터 edit 메서드를 사용하여 선택된 텍스트를 교체합니다. 에디트 빌더 리플레이스로 기존 텍스트를 새 텍스트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메시지를 표시하여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등록한 명령어는 반드시 컨텍스트의 서브스크립션즈에 추가해야 익스텐션이 비활성화될 때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패키지 JSON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텐션의 메타데이터와 명령어를 정의하는 핵심 파일입니다. 컨트리뷰츠 섹션에서 명령어, 단축키, 메뉴 항목 등을 선언합니다. 액터베이션 이벤트에서 익스텐션이 언제 활성화될지 지정합니다. 세 가지 주요 섹션을 기억하세요. 컨트리뷰츠, 커맨드즈에서 명령어를 정의하고 컨트리뷰츠, 키바인딩즈에서 단축키를 설정하며 액터베이션 이벤트에서 활성화 시점을 지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설정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패키지 JSON 구성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임 필드는 익스텐션의 고유 아이디입니다. 소문자와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임은 마켓플레이스에 표시되는 이름으로 한글도 사용 가능합니다. 버전은 시멘틱 버저닝을 따릅니다. 엔전즈 섹션에서 VS 코드 최소 버전을 지정합니다. 액터베이션 이벤트 배열에서 타입스크립트나 저바스크립트 파일을 열 때만 활성화되도록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익스텐션 활성화를 방지하여 VS 코드 시작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메인 필드는 컴파일된 저바스크립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컨트리뷰츠 섹션에서 커맨드즈 배열의 명령어를 정의하고 키바인딩즈 배열에서 컨트롤 더하기 시프트 더하기 R 단축키를 설정했습니다. 왼절을 사용하여 에디터에 포커스가 있을 때만 단축키가 작동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통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터에서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에 커스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JSON의 컨트리뷰츠, 메뉴즈 섹션에서 에디터 컨텍스트 메뉴에 등록합니다. 우클릭 메뉴에 AI 기능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왼절로 조건부 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 파일에서만 메뉴를 표시하거나 텍스트가 선택되었을 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을 지정하여 메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버게이션, 마더퍼케이션, 일디프 등 미리 정의된 그룹을 사용하면 VS 코드의 기본 메뉴와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익스텐션 개발 환경 구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먼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여 익스텐션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npm install geo 제너레이터 코드 명령으로 요먼과 제너레이터를 전역으로 설치합니다. 요 코드 명령으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대화형 프롬프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타입스크립트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입 안정성과 인털리센스 지원 때문입니다. 둘째, F5키를 눌러 디버깅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익스텐션 디벨롭먼트 호스트 창에서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프로젝트 생성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pm install geo 제너레이터 코드 명령으로 요먼과 VS코드 익스텐션 제너레이터를 설치합니다. 전역 설치이므로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 코드 명령을 실행하면 대화형 프롬프트가 시작됩니다. 익스텐션 타입, 이름,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cd 명령으로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npm 인스톨로 의존성을 설치하고 npm run 컴파일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합니다. 마지막으로 VS코드에서 F5키를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익스텐션이 실행됩니다. 익스텐션 디벨롭먼트 호스트라는 새 창이 열리며 여기서 익스텐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과 테스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5키를 누르면 익스텐션 디벨롭먼트 호스트라는 새 VS코드 창이 열립니다. 이 창은 완전히 독립된 환경으로 익스텐션이 설치된 상태로 시작됩니다. 중단점을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익스텐션을 실행하면 해당 지점에서 멈추어 변수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 출력은 원래 창의 디버그 컨솔에 표시됩니다. 컨솔 블록으로 출력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트 릴로드 기능으로 빠른 반복 개발이 가능합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컨트롤 더하기 R을 누르면 익스텐션 디벨롭먼트 호스트가 재시작되어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됩니다. 실시간 코드 완성 구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API와 통합하여 실시간 코드 완성을 구현합니다. 사용자가 타이핑할 때마다 현재 파일의 컨텍스트를 AI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코드 제안을 받아 인라인으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성능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세요. 첫째, 디바운싱으로 API 호출을 최적화합니다. 사용자가 타이핑을 멈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API를 호출합니다. 둘째, 캐싱으로 동일한 제안을 재사용합니다. 같은 입력에 대해 여러 번 API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셋째, 타임아웃을 설정하여 느린 응답을 방지합니다. AI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리면 취소하고 다음 입력을 처리합니다. AI API 통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코드 모듈과 엔스로픽 SDK를 임포트합니다. AI 컴플리션 프로바이더 클래스는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 프로바이더를 구현합니다. 생성자에서 API 키를 받아 엔스로픽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하고 캐시로 사용할 매프 객체를 생성합니다. 프로바이드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즈 메서드에서는 먼저 다큐먼트, get 텍스트로 파일의 처음부터 현재 커서 위치까지의 모든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프리픽스 변수에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캐시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프리픽스에 대한 제한이 이미 있으면 캐시된 값을 즉시 반환합니다. 캐시에 없으면 엔스로픽 API를 호출합니다. 클라이언트, 메시지즈 크리에잇 메서드로 클로드 모델에게 코드 완성을 요청합니다. 마델은 클로드-3-5 사니트를 사용하고 넥스토컨즈는 1024로 설정했습니다. 메시지즈 배열에 사용자 메시지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작성된 코드를 전달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텍스트를 추출하여 캐시에 저장하고 인라인 컴플리션 아이템으로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에게 회색 글씨로 제안이 표시됩니다. 성능 최적화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 API 호출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므로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디바운싱입니다. 300에서 500m초 정도의 디바운싱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타이핑을 멈춘 후에만 API를 호출합니다. 연속된 입력을 묶어 처리하여 불필요한 API 호출을 줄입니다. 둘째, LRU 캐시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된 제한만 유지하고 오래된 제한은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캐시 크기를 100에서 200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타임아웃을 3에서 5초로 설정합니다. AI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리면 취소하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됩니다. 주의사항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액터베이트 함수에서 무거운 작업을 하면 VS 코드 시작이 느려집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레이지 로딩 방식으로 실제 필요할 때만 리소스를 로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클라이언트는 처음 명령어가 실행될 때 초기화하면 됩니다. 또한 API 키는 절대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마세요.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 설정이나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처리와 사용자 피드백이 필수입니다. API 호출이 실패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익스텐션 배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스 도구를 사용하여 익스텐션을 패키징하고 VS 코드 마켓플레이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저 데바프스에서 퍼서널 억세스 토큰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토큰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로그인합니다. 비스 패키지 명령으로 B6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익스텐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배포 패키지입니다. 비스 퍼블리시 명령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배포합니다. 배포 전에 RADMU와 CHEN-GROG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익스텐션의 기능과 업데이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세요. 익스텐션 배포 명령어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pm installg 비스코드 비스 명령으로 비스 도구를 전역 설치합니다. 이것도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스 로그인 명령으로 퍼서널 억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퍼블리셔 네임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한 퍼블리셔 이름입니다. 비스 패키지 명령으로 익스텐션을 패키징하면 B6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을 직접 배포하거나 팀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스 퍼블리시 명령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배포합니다. 버전 업데이트도 간단합니다. 비스 퍼블리시 패치는 패치 버전을 올립니다. 1.0.0에서 1.0.1로 업데이트됩니다. 비스 퍼블리시 마이너는 마이너 버전을 올려 1.1.0으로 만듭니다. 비스 퍼블리시 메이저는 메이저 버전을 올려 2.0.0으로 만듭니다. 이 명령어들은 패키지 JSON의 버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실전 팁과 리소스를 소개하겠습니다. VS 코드 익스텐션 개발을 계속하려면 세 가지 리소스를 활용하세요. 첫째, VS 코드 익스텐션 API 공식 문서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com API에서 모든 API의 상세한 설명과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GitHub에서 인기 익스텐션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github.com 마이크로소프트 비스 코드 익스텐션 샘플즈 저장소에서 다양한 예제를 확인하세요. 셋째, VS 코드 익스텐션 개발자 디스코어드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다른 개발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리소스만 잘 활용해도 전문가 수준의 익스텐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S 코드 익스텐션으로 나만의 AI 코딩 도우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익스텐션 API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하여 인라인 코드 제안, 코드 액션, 단축키와 명령 팔레트, 그리고 실제 AI API 통합까지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AI 코딩 도우미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기능을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www.codedeck.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